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코페스 동반자에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디렉토리 내에서 결혼은 꼭 해야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 이야기의 그 디렉토리는 국제결혼 강의입니다. 강의. 그런데 그 국제결혼 강의를 했던 그 책이 옛날 그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갖고 필리핀에 와서 겪은 그런 것들이니까 좀 시간이 됐죠. 10년 정도 된 그런 전의 이야기인데, 요즘은 워낙 세상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그 10년 전과 5년 전, 지금은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번에 제가 그 강의를 해드렸지만 그 녹음 상태도 좋지 않고 또 방송 상태도 좋지 않지만 그 내용도 또 그 버전이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방송을 준비했다가 다 삭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혼을 꼭 해야만 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불과 몇 년 전하고 지금 또 작년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지금 양상이.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만 해도 뭐 3포 세더니 5포 세대니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인포 세대, 그 인생을 포기한 세대, 이렇게까지 이야기들을 하는 게 요즘 현실이고, 또 실제로 몇 년 전만 해도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국제결혼한다, 이런 흐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제결혼만 해도 부자다, 또 이렇게까지 지금 세상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이야기 끝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만 하는데, 사실 결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팔자소관이 굉장히 큽니다. 그 결혼이라는 것은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또 아무리 고관대장이라고 해도 그 인생의 흐름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짓거나 끌고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인간, 또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뭐 책을 팔아먹기 위한, 또 책을 써야만 하는 사람들의 그런 입장, 뭐 이런 것처럼 결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또 결혼은 꼭 해야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끝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같은 이야기라도 그 강의를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행복한 인생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다 삭제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늦은 겁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사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느 누가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결혼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여건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 이렇게 태어나게 하라고 그랬어 하고 늙은 부모를 윽박지르는 사람도 많다는데, 그런 것처럼 누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행복한 인생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럼 그 운명적으로 결혼은 팔자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혼은 팔자입니다. 그 운명이라는 것은 이게 그 사주 팔자나 관상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팔자가 어떻고 이런 거보다는
그 부모님의 부모, 또 부모님의 부모, 그러니까 이것을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이력들, 그 이력들이 딱딱 정리가 돼가지고 이쪽까지는 쟤, 저쪽까지는 얘, 이쪽 아랫동은 쟤, 이런 식으로 자손들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형제라도 윗가지를 부여받은 그런 피부치, 또 아래 뿌리를 또 부여받은 또 그런 피부치, 같은 뱃속에서 나온, 같은 씨로 같은 뱃속에 나온 형제들도 그래서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봤을 때는 단순하게 그 결론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운명이 다 결정되어져 있는데 뭐하러 열심히 일하냐, 그냥 가만히 팔자대로 살지,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또 인류 역사가 그랬답니다. 한쪽에서는 운명론이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야, 그럼 뭐하러 일하냐, 가만히 앉아있지, 이렇게 그 양쪽 의견을 놓고 대립을 하면서 살아온 것인데, 제가 그 겪어온 바에 의하면, 그리고 제가 또 두상팔상 정체술이라는 것을 또 수련을 하면서 그 수십 년간을 그 또 연구를 하면서 그 내려놓은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운명은 있습니다. 근데 운명은 시간의 흐름과 같이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운명의 풀려나감을 볼 줄 아는 사람하고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풀려나가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극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팔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입장의 차이 때문에 제가 바로 강의를 녹음하다가 다 지우고 결국은 이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운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운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예지론자들도 있고 그 예언가도 있고 그다음에 사주 관상쟁이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학문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학문이 존재하고 실제로 운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그렇게 그 자기 운명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겠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인생의 그 흐름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선을 딱 건다면은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인생을 낱낱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흐름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든 아니면 흐름만 볼 수 있든, 이 흐름만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조상 대대로 그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 기억이라는 그런 그 시스템 속에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용량이 차면은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압축된 것들이 모여서 또 압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뇌 조직은 그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가진 뇌 조직의 불과 20%도 못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방대한 조직이겠습니까?
그 크기를 우주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듯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흐름을 보고 피해는 갈 수 있는 겁니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마치 시계가 태엽이 이게 감겨지면은 풀리면은 어떻게든지 그 태엽이 풀리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운명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예를 들면 태엽이 감기고 풀리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은 같은 운명의 길을 가더라도 자기가 행동을 조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친구들끼리 어디 놀러 갑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러 갔다가 뭐가 잘못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사전에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젊은 사람들은 놀러 간다는데 이 기쁜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술을 마시고 떠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남들하고 부딪히게 되고 그런 부딪힌 것들이 결국은 제어를 못해가지고 충돌로 해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잘못돼가지고 그걸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삶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야 이렇게 놀러 갔다가 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한 사람은 왜냐하면 자신의 여태까지 살아온 길이 그런 흐름 속에 있다는 걸 그런 사람은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갔든지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놀러 간다는데 들떠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발 닿는 대로 손 가는 대로 막 행동을 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으면서 또 하나의 사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정도만 되더라도 더 나쁜 일을 당하지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운수가 사나운 사람끼리 어딜 가다 싸움이 나도 어떤 사람 다 같이 붙들려 가도 어떤 사람은 징역 10년을 언도받고 어떤 사람은 훈방이 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욱해가지고 성질나는 해가지고 가장 그 법에서 금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높은 형량을 받는 거고 그런데 휩쓸렸다 하더라도 사리 판단해가지고 법에 저촉될 일은 가능한 한 덜하고 안하고 해가지고 일단 같이 붙들려 가도 훈방이 될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세상사가 그런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결론은 그런 겁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은 꼭 해야 되는데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하냐 이겁니다. 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포 세대, 인생을 포기한 세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대두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또 풀어나가야 됩니다. 참 제가 요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합니다. 결혼은 꼭 해야 됩니다. 이런 방송을 듣고 연락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50 넘어서 60 다 된 분들입니다. 또는 60이 넘은 분들입니다. 그 방송 듣고 보니까 혼자 살면 안 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연락을 해오는 겁니다. 저한테. 결혼 정년기에 있는 20대 청년들은 절대로 연락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결혼 뭐하러 하냐. 자, 휴대폰 딱 열면은 섹스 영상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벌써.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한 총각들이 여자를 딱 보고 A타입, B타입, C타입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그 섹스 여배우 이름 쫙 다 외웁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섹스
여배우들 이름을 쫙 외웁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활의 끝이 어디든 그런 사람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당장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지금 세상은 변해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결혼 안 해도 돼. 그런데 그게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결혼이면 남자 혼자 안 합니까? 여자가 안 해주니까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그런 거죠.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다운 남자가 없어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쳐다보면 다 남자다운 남자가 없습니다. 다 덜 떨어진 사람들 천지고 내가 결혼해서 벌어먹어야 될 사람들만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여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도 도매금으로 몰려서 결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결혼은 팔자다. 이 말을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내 팔자가 이러니까 결혼 못한다.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하고 세월을 보내가지고 제가 이런 방송을 했을 때 60이 넘어가지고 아이고 맞아요 맞아 결혼해야죠. 나도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결혼 정년기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40 정도에 결혼하시는 분들도 빠르다고 그럽니다. 40에 결혼해가지고 요새 뭐 결혼하면 애 바로 낳습니까? 바로 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39에 결혼해서 40에 애 낳았다고 칩시다. 애가 대학교 갈 때가 돼야지 이제 환갑입니다. 그럼 지금 100세 시대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전부 다 따져봤을 때는 40에 결혼하는 것도 빠른 게 아닙니다. 늦은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40만 돼도 빠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핵심이 이제 뭐냐. 인생을 되돌아보자 이겁니다. 인생을. 그런 눈을 갖자. 근데 무슨 철학자가 되거나 무슨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만 알면 됩니다. 그것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부자의 부모님 슬라에서 태어났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가난한 집 자식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많이 배웠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태도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재주가 좋은가? 재주가 없으면 재주 없는 사람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내 처지를 잘 알지만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술수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술수를 잘 부리기 때문에 훌륭하거나 아니면 똑똑하게 보일지 몰라도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좋고 술수를 잘 부린다고 해도 우주의 술수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갈공명이 아무리 머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냥 혼자서 나중에 죽는 겁니다. 결국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고 이래가면서 결국은 자기도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갈공명도. 그런 것처럼 인간의 생활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남보다 수술을 잘 쓴다 그래도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자기 자신이 거기까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만
잘 알아가지고 서민의 자식답게 그리고 평범한 사람답게 그렇게 세상만 살아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결혼 상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결혼은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전제 조건이 바로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돌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관찰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계속 방송으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토끼와 거북이의 그런 이야기에 비유되는 거죠. 꾸준히 그래도 저축을 하고 꾸준히 돈을 모으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름대로 작은 집이라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히게 이쁘지 않은 여자라도 그런 자기가 아끼는 또 자기를 아껴주는 그런 배우자를 맞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투기 아니면은 무슨 내기 이런 걸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런 것에 매료돼 가지고 그런 거를 아예 학문으로 여겨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신문을 스크랩을 하고 뭐 인터넷을 다 저장을 하고 관련된 정보들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돈 놓고 돈 먹기이기 때문에 자본이 많이 가진 사람만 남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서민의 자식이고 보통 사람이라면 안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자기가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부모님하고 살면서 요즘은 자식이 많지 않습니다. 한둘이니까 부모님이 연립주택이라도 갖고 있으니까 연립주택 하면 보통 방 둘 셋은 됩니다. 거기서 살면서 그래도 남들은 웃을지 몰라도 한 달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뭐 이렇게 계속 모아가지고 한 5천만 원이라도 갖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또 한국 여자가 있으면 결혼하면 되고 그런 그러니까 여자도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여자면 얼마든지 됩니다. 물론 여자가 이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위만 쳐다보면은 결혼하면 이제 결혼할 수도 없겠지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또 지금은 다 글로벌 시대니까 주변을 돌아보고 자기가 괜찮다고 느끼는 그런 나라의 보통 여자들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뭐 물어보면은 뭐 여자들 술집에서 만났거나 지금 술집에 다니고 있거나 이런 여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50 먹은 사람의 여자친구는 몇 살입니까? 통상적으로. 아무리 안 돼도 40대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0대 초반, 뭐 19살이 자기 여자친구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그런 인생에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은 그건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섹스를 할 수 있는 여자를 찾아서 한 집에 살면 그게 결혼인 줄 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결혼의 개념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운명론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악순환을 흡입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굴까? 이걸 모르는 겁니다. 아니 50이 넘어 60이 다 된 사람이 여자친구가 19살이라는 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운명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오늘 이렇게 그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운명을 들여다보고 그 흐름을 바꾸거나 그 흐름을 피하라는 겁니다. 최대한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바꿀 수는 없어도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 가지고 그래도 마른 땅을 딛고 서 있으면은 옷이 안 젖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단단한 땅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관찰력을 가진 사람들의 앞날인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국제결혼 강의 대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경을 쓰고 내가 누굴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결혼은 팔자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겁니다. 아, 결혼은 팔자구나. 그럼 내 팔자는 어떨까? 아, 이렇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구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운명의 큰 흐름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그 개념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태어난 거니까 잘 살지는 못하고 높은 사람은 못 되더라도 행복한 사람은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만 된다면은 높은 사람도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 삼성가도 콩가루 집안이 돼 있고 그 돈 많은 롯데가도 지금 콩가루 집안이 돼 있는 겁니다. 행복하겠습니까? 아, 그래도 난 돈 많은 게 최고야. 이러고 우기면서 그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돈 많은 게 최고야도 그건 재벌 자식들이 하는 얘기지 서민 자식이 돈 많은 게 최고야 해서 그쪽 길에 한번 서보세요. 그런다고 돈이 많아지는가. 서민의 자식은 서민의 자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면서 결혼은 꼭 해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못 되면은 그 사람만 손해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국제결혼 강의 대신 이쪽 행복한 인생 쪽의 디렉토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또 한번 되돌아보신다면은 그래도 적지 않은 소득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에 그래도 좀 생각을 갖고 되돌아보시면서 내일을 위해서 이제 또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